설마 이 건설사가 이 지경이 됐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파밀리에를 보유한 신동아 건설이 드디어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자, 파밀리에를 분양받거나 또는 분양받으실 분들 그 후폭풍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가 5년 2개월 만에 신동아 건설은 다시 법정 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 사건으로 지금 건설사들이 초긴장 상태인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건설사들이 갑자기 부도날 수가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신동아 건설은 1985년 서울 여의도에 63빌딩을 지은 회사입니다. 자, 63빌딩은 그때 당시 아시아 최고층의 빌딩이었고 30년 넘도록 여의도의 랜드마크였으며, 심지어 63빌딩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정말 넘쳐났었습니다. 그 정도로 잘 나가던 건설사인데 63빌딩을 지은 후에 IMF 때 위기를 맞았었죠. 2001년에는 일해토건이라는 회사로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또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법정 관리에 들어간 이유를 보니까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 악화 때문에 지난 12월 말에 만기가 도래한 60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겁니다. 이렇게 유명한 건설사가 60억 정도의 어음을 못 막았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60억 원이다 라고 하면 사실 요즘 반포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그걸 못 막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건설사들이 질비하다, 이것이 역시 또 문제입니다. 신동아 건설은 2022년부터 꺾인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가 지난 12월에 분양한 검단 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이 아파트가 1, 2순위 청약에서 평균 0.51대 1의 아주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사업 부진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24년 12월 만기가 돌아온 60억 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서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신동아 건설 부채 비율이 23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428%가 넘습니다. 보통 건설사의 부채 비율이 그나마 좀 적정하다라고 하려면 100에서 200%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428%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알고 보면 신동아 건설의 위험이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동산 경기가 많이 위축됐었습니다. 그때 신동아 건설은 유동성 부족으로 역시 경영난을 겪으면서 결국 2010년에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9년 만에 2019년에 경영 정상화에 성공을 했지만 또다시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태영건설도 지금 워크아웃 중이죠. 이런 것을 지켜보는 다른 건설사들 정말 초긴장 상태로 현재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자료를 보니까 현재 신동아 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분양보증 가입 주택이 모두 7개 단지에 2,899가구였습니다. 자, 검단 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그리고 평택 고덕 미래도 파밀리에, 여기도 포함이 됩니다. 허그 보증금 총액을 보니까 1조 1,00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단 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야 아직 정당 계약자가 없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이 없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평택 고덕 미래도 파밀리의 경우는 당장 1월 6일부터 1월 7일까지 계약입니다. 오늘이 1월 7일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계약자가 있을지 걱정이죠. 평택 고덕의 미래도 파밀리에 이 아파트는 2022년에 사전 청약을 했습니다. 그럴 때 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을 정도로 인기가 아주 높았던 아파트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더 많이 벌어질 텐데요. 중요한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분양보증을 받은 현장의 경우 주택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해서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허그가 계약금과 중도금 같은 것을 대신 지급하거나 또는 시공사를 교체해서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마친다 하더라도 공사가 일정대로 잘 진행되기는 참 어렵겠죠. 그래서 공사 지연과 같은 일들로 인해서 분양계약자분들의 피해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하는 업체나 또는 시행사들의 경우는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정말 잘 간파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해왔던 여러 가지 습관대로 나는 계속 성공만 했으니까 앞으로도 성공할 거야, 이런 데이터가 없는 감성적 느낌으로 사업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 표용호TV에서는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 내용을 좀 더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신동아 건설의 이런 문제, 이게 신동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신동아 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 현장 대부분이 공동시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시공하는 건설사들도 위험에 빠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평택 고덕 미래도 파밀리에는 신동아 건설과 모아 종합건설이 같이 짓고 있죠. 자, 검단 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신동아 건설과 계룡건설 산업이 같이 짓습니다. 이런 상황에 신동아 건설이 법정 관리에 딱 들어가면 전혀 다른 시공사가 이 사업을 맡을 수도 있겠지만 공동시공사가 혼자
사업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위험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건설사 폐업이 작년 한 해 2,000개 업체가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폐업이 아니라 부도난 건설사는 30개 정도가 부도가 났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상황이 어떤 거냐면 부도 업체의 83%, 25곳이 지방에 있는 건설업체입니다. 대략 1년 전쯤, 그러니까 23년 말에 시공능력 16위 태영건설도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건설업계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는데, 이제 시공능력 58위 역사가 있는 건설사 신동아마저 경영 위기 상태에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부동산 개발, 그러니까 시행사 또는 시공사 또는 분양으로 성공한 기업들이 이제는 성공하기보다는 망가지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PF 규모가 한 200조 정도 됩니다. 금융위기 때는 100조 정도였는데 지금 2배로 늘어난 겁니다. 200조의 이자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동산 PF의 평균 이자 7에서 8%를 잡으면 이자만 16조 정도 되고, 그 16조에 또 불이익지론 이자, 이것저것 수수료, 이런 것을 금융비용을 다 합치면 한 30조 정도가 됩니다. 이걸 고스란히 누가 떠안습니까? 바로 수분양자분들이 부담해야 끝나는 사업이 바로 부동산 사업입니다. 수분양자가 너무 비싸서 이 분양을 못 받거나 또는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이래서 결국 수분양자들에게 빚을 내서 떠안아달라고 얼죽신, 이런 단어들이 마케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언론사에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죠.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6만 5천 가구가 넘습니다. 그중에 준공 후에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8,000가구가 넘습니다. 아파트를 다 짓고 입주를 했는데 새 아파트에 불 꺼진 집이 이렇게나 많은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진짜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께 의견을 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살려준다고 공적 자금 투입하고 또 부실해지면 또 살려준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이자를 수분양자분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공적 자금으로 살려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거래가 안 돼서 매물로 쌓여있는 아파트 개수가 9만 채가 넘습니다. 이것도 나라에서 좀 사주면 어떨까? 지금 제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맞죠? 자, 공적 자금으로 살려줘야 할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죠. 여러분의 댓글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빈집이 정말 많습니다.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전국 빈집이 13만 2천 호가 넘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도 5년 전 데이터니까 아마도 지금은 더 많이 빈집이 늘어났을 겁니다. 데이터가 왜 5년 전 데이터냐면 빈집 실태는 보통 5년에 한 번 실시합니다. 그것도 예산이 편성된 지역에서만 하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빈집 실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 절벽에 정말 장사 없습니다. 모든 지표가 지금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만 주기장창 오른다는 것도 결국 중국처럼 전체적으로 경제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잘 나가던 대형 건설사들도 재무구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내용 반드시 꼭 참고하시고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